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9년 8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러한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최근 일본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2014년 1월달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본 금리가 오르는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아차,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충분히 고민을 할 수 있게끔 일본의 국채금리가 왜 오르는지 설명드리고 이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일본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 차트인데요. 일본만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수십 년간 엄청난 저성장과 낮은 물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 완화를 통해 돈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물가 오르는 거야? 이러다가 다시 제자리로, 또 오르다가 제자리로, 이런 것을 10년 이상 지켜봤으니 당연히 일본은 물가가 오르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원한 디플레이션의 국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코로나가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코로나 때 다른 나라의 물가가 오르자 일본의 물가도 이에 동조되어 한번 올라간 물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은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지? 원래 일본은 물가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무언가 구조적으로 변화가 생겼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돈풀기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콸콸 틀어놨던 수도꼭지를 조금씩 잠그는 중입니다. 즉, 양적 완화의 규모를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채금리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해당 금리 아래로 유지하기 위해 돈을 풀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해 왔었는데요. 예를 들어 일본이 A라는 금리를 타겟으로 삼았다면 국채금리를 A 아래로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국채를 매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찍어서 국채를 매수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돈을 풀어버리니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은 이러한 금리 타겟치를 점점 상향 조정시켰던 것입니다. 즉, 돈을 조금씩 덜 풀면서 수도꼭지를 조금씩 잠그면서 긴축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빨간 선을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빨간색 선은 실제로 일본 중앙은행이 목표로 삼았던 금리 타겟치인데요. 타겟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상향 조정시키면서 현재는 0.5에서 1% 타겟으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금리가 1%까지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봐주겠지만 더 이상 올라가면 일본 중앙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돈을 풀어서 금리를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점점 긴축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 오르니 일본 중앙은행도 점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 우에다 총재는 최근에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임금 상승을 동반한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확신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대규모 금융 완화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의 해제도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기준금리를 통해 단기금리를 조절하고 양적 완화를 통해 장기금리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죠. 최근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준금리를 플러스로 올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파월 연준의장과 비슷하죠? 데이터 보면서 금리 올리겠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거 그냥 우리 겁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은 일본의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구두로 저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일본은 단기금리인 기준금리만 인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가가 심각하게 오르면 금리 인상 이전에 지금까지 10년물 국채금리를 조절해 왔었던 양적 완화 정책을 점차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양적 완화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면 국채를 사주지 않겠다는 것이니 10년물 국채금리는 자연스럽게 오르겠죠. 그래서 우에다 총재의 인터뷰 직후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본 화폐인 엔화의 강세가 나타나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 국채에 투자되었던 자금이 회수되면서 사람들은 미국 국채를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국채 금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입장에서 볼게요. 금리 인상 이슈와 함께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따라 오를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 과거 일본의 국채 금리와 미국의 국채 금리가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회사채 금리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높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이 모두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경기 회복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 미국의 금리가 따라 오르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이슈 노트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빨간색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파란색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둘은 0.7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채금리가 오르면 미국도 오르고 한국도 오른다. 일본이 어려워지면 미국도 어려워지고 한국도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일본은 국채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와 함께 미국과 한국의 국채금리 역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경기 회복의 길은 멀어져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꼭 일본 때문에 국채금리가 오르진 않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국채금리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워낙 국채를 많이 찍어내고 있죠. 국채를 찍어내서 이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차피 돈을 이렇게 찍어내면 국채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올라갈 텐데 지금 내가 국채를 사야 해? 나중에 사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시행된 3년물 국채 입찰에서는 예상보다 응찰률이 줄어들었습니다. 검은색 그래프가 응찰률인데요.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전월 대비 살짝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채금리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르르 국채에 몰리면서 응찰률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국채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하면서 최근에 응찰률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미국도 고금리로 국채를 계속 찍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파란색은 미국에서 방위비로 지출하는 부담금이고요. 회색은 국채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최근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자 비용이 방위비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 부담이 너무 세다, 압박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글로벌 인플레가 진정될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당장 해결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플러스로 올리는 순간 전 세계적인 자산 시장이 한 번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일본 중앙은행 우에다 총재가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 인상을 결정한다고 했으니 일본이 현재의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플레가 진정되는 게 더더욱 필요하겠죠? 그리고 물가가 올라도 적당히 오르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고 있는 도중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3.7%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국제 유가가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헤드라인 CPI는 어느 정도 높게 나온다, 이러한 예상을 하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에 부합되는 4.3%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한번 해소되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아 보이지만 여전히 글로벌 물가가 높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네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일본의 환율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의 엔화 환율과 함께 일본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